시청자, 다카이치 총리가 G7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옆자리에서 트럼프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일본 트위터를 뒤집어 놓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왜 이 영상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 G7 외교, 한일이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빈손, 한쪽은 호평. 그것도 G7 한복판에서요. 순방 다녀와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직접 등판해서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왜 굳이 만찬 자리에 이재명, 트럼프 옆자리를 붙여줬을까요? 그리고 1주년 회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했을까요? 두 질문이 사실은 같은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위로 뜯어봅니다. 일본 트위터가 폭발한 이후부터 그 성과가 한국에서 왜 묻혀버리는지, 그리고 그 묻힘 뒤에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까지요. 먼저 일본 쪽 반응 보면요. 다카이치 총리는 G7 기간 동안 사실상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통역까지 붙여서 외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일본 SNS가 뜨거워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본 순방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G7 성과 보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당내 갈등도 아니에요. 한층 더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교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데 같은 시각 당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1주년 회견 직후에 또 등판해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오늘 짚어볼 세 층위는 이렇습니다. 표면, G7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한국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지, 동기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왜 모순된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지, 결과 보안수권 전면 폐지라는 깃발 뒤에서 누가 진짜 피해를 보게 되는지요. 먼저 G7 디테일부터 들여다보면요. 마크롱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 이재명, 트럼프를 옆자리로 붙여줬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게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마크롱이 손에 잡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한국 대통령 옆자리에 놓은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 자리 배치라는 건 그냥 의전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 자체가 신호거든요. 룰라 대통령과의 회동도 있었고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는 북한 의제를 깊이 논의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평가로는 경주에서 했던 한미 정상회담보다 훨씬 더 깊고 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교 채널이 진짜로 열렸다는 얘기예요. 형식적 인사가 아니라 진짜 의제가 오갔다는 거고요. 거기서 다카이치는 옆에 있었는데 활동이 부재했습니다. 같은 G7 무대에서 한쪽은 의제를 끌고 가고 한쪽은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못 남기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같은 시점에 한국 뉴스 상위권을 차지한 게 뭐였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을 돌면서 짜장면을 1번 모양으로 들고 사진 찍는 캠페인이었어요. 지역 갈 때마다 정말 매번 같은 사진, 청년들은 그걸 보면서 기와하고 후보들은 옆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누가 봐도 황금알 낳는 거위를 G7에서 데려왔는데 한국에서는 거위배 가르는 짓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또 직접 등판한 겁니다. 1주년 기자회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비서실장이 얘기하면 언론이 별로 안 다뤄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발언, 톤이 보이시죠? 이건 그냥 일반론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정확히 향한 발언입니다. 근데 이 짜장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첫 페이지일 뿐이에요. 진짜 그림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당대표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박지원 의원, 박범계 의원 같은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연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박범계 의원이 한 말도 굉장히 직설적이었습니다. 본인이 비불출마하면 그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러면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위한 얘기인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박범계 의원 말씀이거든요. 이게 중진 의원이 공개 자리에서 한 비판이에요. 그러니 답이 나온 것 같죠. 박지원 의원도 공개 자리에서 연임 반대를 분명히 했어요. 박지원, 박범계, 중진 두 명이 연달아 같은 메시지를 공개 자리에서 던지는 게 우연일까요? 이쯤 되면 이건 개별 의원들의 산발적 발언이 아니라 당내에서 조율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표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청래는 개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강하게 보일수록 사실은 더 큰 흐름의 도구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그림의 주인공일까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모순부터 까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같은 시기에 보낸 시그널이 두 갈래예요. 한쪽 시그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90도 인사하면서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영상에 다 찍혔어요. 그 자세, 그 표정으로요. 반대쪽 시그널은 뭐냐? 같은 입에서 같은 시기에 보안수권 전면 폐지를 강행해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보안수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 이 톤이에요. 90도 인사하던 그 사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 발언인데 톤이 이렇게 다릅니다. 별주부전 토끼한테 용궁 좋다고 사탕발림하던 그 별주부 그림이 떠오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90도 인사가 사탕발림이라면 보안수권 전면 폐지가 진짜 노림수죠. 그리고 결정타가 있어요. 본인이 출마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부른다는 발언이 보도됐는데 정청래 측은 출처를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 A 보도로 정청래 측 관계자 발언으로 알려졌어요.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인지 측근이 한 발언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만 이런 발언이 보도된 것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칼을 뽑아서 대통령 목 밑에 겨눈 격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메시지 변동 패턴도 봐야 합니다. 어느 날은 대통령에게 강하게 들이박았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90도 인사 모두 또 어느 날은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다 같은 발언을 꺼내. 이거 탄핵 때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걸 지금 꺼냅니다. 양치기 소년이 한두 번 외쳐도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이쯤 되면 당원들도 어느 외침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발언들이 이 시점에 동시에 나온 게 정말 우연일까요? 8.17 전당대회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정확히 모순된 두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사람 입에서요. 한마디로 자충수예요. 본인이 자기 칼을 자기 발등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정청래 개인의 변덕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게 흐름이 짜여 있어요. 그럼 누가 왜 이 흐름을 짜고 있을까요? 진짜 그림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친명 대 친청이 아닙니다. 친명 대 운동권 순혈주의의 충돌이에요. 지난 전당대회는 친명 대 친명 구도였습니다. 누가 더 친명이냐를 경쟁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친명 카드로는 승부할 수 없는 판이 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친청으로 가는데 사실 친청이라고 같이 따라가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측근만으로는 동원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정청래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까보면 그게 운동권 순혈주의 흐름이에요. 친명대, 친문 대결의 연장선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운동권 순혈주의가 민주당의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전략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포함된 거대한 세력의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더라도 김민석 대정청래라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운동권 순혈주의 대 이재명 노선의 충돌이거든요. 이걸 뒷받침하는 시그널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시그널은 정청래 대표가 요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자주 꺼낸다는 점입니다. 이걸 두고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정몽준 쪽으로 합류했던 그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유일하게 김민석 총리를 그쪽 진영에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유튜버들도 정말 많이 반복하는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이 더 핵심이에요. 김어준 씨가 공식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편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운동권 순혈주의 진영의 온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청래 본인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고 오면이 아니에요. 사마의 같은 인내심이거든요. 권력의 추가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강하게 보였다, 약하게 보였다,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김민석 총리 변수를 다시 봐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단순한 출마 후보 한 명이 아니에요. 이재명 라인의 핵심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순혈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김민석을 흔들지 못하면 8.17 이후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김민석의 과거를 환기시키는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김민석 개인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노선을 향한 공격이에요. 정청래는 그 공격의 깃발을 들고 있는 셈이고요. 여기서 1인 1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과거처럼 어디 지역에 가서 대의원 조직 만나고 다닌다고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처음 치르는 선거고 큰 방향성을 두고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동권 순혈주의 쪽이 1인 1표제 확대를 강하게 미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조직표가 아니라 분위기로 가는 선거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계산이거든요. 대의원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하는 조직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 1표제에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이 이깁니다. 어느 깃발이 더 크게 펄럭이는가, 어느 메시지가 SNS에서 더 빠르게 퍼지는가, 그게 결정적 변수가 돼요. 강성 깃발이 유리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안 수권 전면 폐지, 1인 1표제 확대 같은 깃발이 동시에 정청래 대표 입에서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깃발 자체가 8.17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친명대 친문 시기에도 같은 구조였고 그보다 훨씬 전 운동권 순혈주의 흐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만 바뀔 뿐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만약 8.17에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단순히 당내 정치, 게임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보안수권 전면 폐지가 실제로 무슨 결과를 부르는지 한 사건을 짚어야 합니다. 19살 학생 한 분의 이야기예요.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직후에 바로 경찰서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조사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별도 추가 조사 없이 그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가족들에게 보완수사 이의 신청을 부탁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씀처럼 지금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시스템에서도 이게 언론을 안 탔다면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을 검찰은 모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건에 대해서만 검토하거든요. 보완수사라는 길이 막혔다면 19살 학생이 남긴 그 호소가 닿을 곳이 없었을 거예요. 이 학생의 마지막 부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려지게 되거든요. 보안수권 폐지하면 끝난다고 외쳐도 19살 학생이 남긴 그 호소는 결국 사회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대나무 숲은 늘 어디선가 만들어져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꿈 깨라 검찰 보안수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 하겠냐 이 톤이에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적었어요. 이 두 발언이 같은 정당에서 같은 시점에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 모순이에요.
한쪽은 신념의 언어로 검찰을 향해 꿈깨라를 외치고 한쪽은 책임의 언어로 19살 피해자 같은 분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를 얘기합니다. 50% 이상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이 되려면 어느 쪽 언어로 가야 할까요? 책임의 언어가 없는 여당은 사실은 여당이 아니라 큰 야당이거든요. 물론 검찰 권력의 정치적 남용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 규명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검찰의 정치화된 행태, 그건 별개로 단호하게 다뤄야 해요. 그런데 정치검사 문제와 19살 피해자의 보안수사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를 수 있을까요? 같은 칼이 아닙니다. 같은 깃발 아래 두 사안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고 자기 발등 찍는 헛발질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통렬하게 짚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이번 사건의 진짜 결정타입니다. 가장 통렬한 분석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외칠수록 운동권 순혈주의가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요. 강하게 외칠수록 약하다는 신호가 드러나는 국면이에요.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죠. 다카이치가 G7에서 빈손이었던 이유와 정청래가 매일 메시지를 바꾸는 이유는 결국 같은 자리에서 옵니다. 자신이 끌고 갈 동력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깃발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고요. 다카이치는 G7에서 외교 동력이 없으니까 활동 자체가 부재해지고, 정청래는 당내에서 견고한 지지 기반이 불확실하니까 보안 수권 전면 폐지 같은 강성 깃발이 점점 더 크게 펄럭이는 겁니다. 약하니까 강하게 보이려는 거지, 강해서 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셨다면 이 구도 안 보이셨을 거예요. 주류 매체가 이걸 거의 안 다룹니다. 다루는 것도 운동권 순혈주의 흐름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90도 인사하던 사람이 다음날 꿈깨라를 외치는 그 부자연스러움, 그 감각이 맞는 거예요. 이래서 8.17이 가르는 게 큽니다. 1인 1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에요. 진짜 노선 투쟁입니다. 화두는 두 가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첫째, 무엇이 더 민주당스러운 검찰개혁인가? 둘째, 무엇이 더 민주당스러운 당원 주권인가? 그런데 민주당스럽다는 말의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리고 있어요. 한쪽 해석은 전통적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강성 깃발을 들고 신념의 언어로 끌고 가는 노선이죠. 운동권 순혈주의 흐름이 들고 있는 깃발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다른 해석은 이재명 정부의 가치예요. 실용을 중심에 놓고 책임의 언어로 50% 이상의 국민을 끌어안는 민주당이거든요. 책임의 언어로 간다는 게 뭡니까? 민주당 안에 보수도 있고 민주당 안에 진보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정당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논쟁을 국민에게 정말 성실하게 설명하는 정치입니다. 때로는 정책적 논의를 가지고도 국민에게 왜 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강성 노선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있으세요? 어쩌라고요? 우린 폐지할 거예요. 꿈 깨세요. 이거잖아요. 이건 책임의 언어도 아니고 여당의 언어도 아닙니다. 콩쥐가 있을 자리에 팥쥐가 앉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8.17이 가르는 게 정확히 그 자리 문제예요. 거기다가 외교 동력과 국정 안정이 이 분기점과 직결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G7에서 보여준 외교 동력은 정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대 여당의 내부 분열은 국정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뭐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잘 나가야지 저쪽 실수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건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결국 8.17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결정합니다. 검찰개혁의 깃발을 강성으로 들 것인가, 책임으로 들 것인가, 당원 주권의 방향을 운동권 순혈주의 회복으로 갈 것인가, 이재명 노선의 확장으로 갈 것인가,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그날 결정돼요. G7에서 일본을 압도한 그 외교 동력이 한국 내부에서 다시 깎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부러워하고 일본 트위터가 폭발했던 그 장면이 정작 한국에서는 짜장면 사진 한 장에 덮이고 있어요. 8.17 전당대회에서 무엇이 더 민주당스러운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 그날 한국의 국정 동력이 어디로 갈지가 같이 결정됩니다. 이건 정청래 대표 개인의 문제도 김민석 총리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운동권 순혈주의 흐름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때 외교 동력의 정점에 있는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국 정치의 지난 30년이 응축된 질문입니다. 이 흐름이 8.17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